은서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보면 돼. 아, 그렇군요. 다시 집은 넓었고 차는 고급스러웠으며 식탁 위엔 늘 최고급 음식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화려한 삶 속에서 은서는 늘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는 형편없었죠. 또 떨어졌어. 은서는 시험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또 뭐라고 하시겠지. 이번엔 학교를 바꾸자고 할지도 몰라. 그날 저녁 회장은 말없이 신문을 덮고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야,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더구나. 죄송해요. 아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노력? 회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노력이라는 건 결과로 증명하는 거야. 내 딸이 이 정도라니. 그 말이 은서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그녀는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실망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날 밤 은서는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누군가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대저택의 대문 앞에 한 청년이 섰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그리고 낡은 책 두어 권이 들려 있었어요. 그의 옷은 다소 구겨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박지호 선생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도어맨의 말에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따라 들어갔어요. 넓은 현관을 지나며 그는 무심코 주변을 살폈어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의 빛, 벽에 걸린 거대한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의 은서와 회장은 한눈에 봐도 위풍당당해 보였어요. 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여기서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응접실에 들어서자 은서의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어요. 아, 새 과외 선생님이시구나. 생각보다 젊네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아직 많이 배워야 하지만 성실히 지도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은서가 요즘 공부 의욕이 없어서요. 뭐, 솔직히 말해요. 다른 선생들도 다 실패했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투엔 무심함이 묻어 있었죠. 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은서가 들어왔어요. 하얀 셔츠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또 과외 선생님이야? 이번엔 몇 주 버티려나. 그 말에 하녀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호는 웃지도 불편해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호예요. 오늘부터 은서 양의 공부를 함께 하게 됐어요. 은서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뭐, 어차피 다들 오래 못 버티시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지루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죠. 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요. 오늘은 책을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공부보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은서는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거슬리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마음이요?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인데요? 모든 배움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히면 글자도 숫자도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요. 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철학 강의 하시러 오신 건 아니죠?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단지 은서 양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 말에 은서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날 첫 수업은 교과서 한 장도 펴지 않은 채 끝났어요. 하지만 은서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여운이 남았죠. 누군가 자신을 성적표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바라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서는 침대 위에 누워 지호의 첫마디를 떠올렸어요. 마음이 다치면 배움도 다쳐요. 그 단순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서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이상하다, 공부가 싫지 않을 수도 있겠네. 지호의 수업 방식은 독특했어요. 그는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은서에게 물었어요. 이 문제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요? 그냥 모르겠다는 기분? 좋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른다는 건 배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어요. 지호는 문제를 암기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이야기를 들려줬죠. 수학 문제를 인생에 빗대고 영어 문장을 감정으로 읽게 했어요. 은서 양, 공부는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정이에요.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책을 펼치는 손끝이 조금은 덜 무거워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길게 비추고 있었죠. 지호는 평소처럼 정문을 지나 공부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은서가 먼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은 은서 양이 피곤할까봐 조금 일찍 왔어요. 날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해야죠. 선생님은 감기 안 걸리세요? 걸리죠. 다만 걸릴 틈이 없어서요. 그의 말에 은서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은 처음으로 경계가 아닌 공감에서 나온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전날 풀지 못한 문제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문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죠.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냈어요. 오늘은 잠깐 공부를 멈춰볼까요? 또 마음이 어쩌고 그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려 해요. 생각이요? 은서 양은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은서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야 대학 가야 하니까요. 아빠가 원하시니까. 그럼 은서 양은요? 은서 양은 무엇을 원하죠?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어른을 만난 거였죠.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오직 점수와 성적만 이야기했으니까요. 저는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무서워요. 아빠는 뭐든 최고만 바라시고 엄마는 제 성적표로만 저를 평가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의 눈빛엔 판단도 조언도 없었죠. 오직 이해만 있었어요. 은서 양.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시작이에요. 공부는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 말은 은서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진실했죠. 그날 수업은 교과서 대신 은서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지호는 그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물었고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이 늘어갔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은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순간을 보면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게 내가 배운 가르침이에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그때 은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선생님, 저 내일부터는 진짜로 해볼래요. 도망치지 않고 해볼래요. 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오늘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은서 양은 이미 벽을 넘었어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공부방에 앉아 있었어요. 지호가 돌아간 뒤에도 노트 위엔 왜 공부하는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그 밑에 적었어요. 나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그녀는 공부가 아닌 배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문 첫날이었죠. 신오변화의 시작.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서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은서야, 이번에 전교 10등이라니 대단하다. 학교 선생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집안 식구들도 술렁였어요. 진짜 저 과외 선생님 덕인가 봐요. 평범해 보여도 실력은 있네. 은서는 지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바로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신을 믿는 거. 그날 은서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며칠째 폭우가 내렸어요. 회장댁 정원에 심어진 장미꽃들이 비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날 은서는 유난히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방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지호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길하지? 은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하녀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아가씨, 큰일이에요. 지호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대요. 은서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바로 뛰쳐나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도로 위를 달리며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왜 하필 오늘?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호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은서가 묻자 간호사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분 병원비도 없다고 하셔서요. 그냥 퇴원하신대요. 그 순간 은서의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병원비가 없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조용히 모든 걸 감싸주던 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처지였다니. 지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힘든데도 매일 저한테 웃어주셨잖아요. 은서의 목소리는 울음에 묻혀 떨렸어요. 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서 양사실 난 여기 과외 자리를 구할 때 처음부터 내 형편을 숨겼어요. 네. 나는 원래 지방의 작은 시골 학교 교사였어요.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비까지 떠안게 됐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배움을 전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은서는 숨을 삼켰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깊은 자책과 진심이 묻어 있었죠. 나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은서 양에게만큼은 가르침이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선생님, 그럼 저한테 공부를 가르치신 이유가 정말 그 때문이었나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 양은 배움보다 먼저 사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내가 그걸 깨달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말에 은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껏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여겼던 세상이 누군가에겐 버티는 것조차 벅찬 현실이었단 걸 처음 깨달았죠. 은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가르쳐 드릴 차례예요. 도움받는 용기를요.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은서 양. 그 말이면 난 충분히 나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구름 사이 햇살이 비쳤어요. 폭우가 멈추고 세상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날 이후 은서는 공부의 의미를 완전히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점수나 합격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에 진짜 가치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지호는 그날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가장 가난하지만 위대한 스승이 되었어요. 다음 날 회장은 두 사람을 불렀어요. 지호 씨, 왜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받은 도움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은혜를 갚는다면 제 이름이 아닌 제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고맙소. 내 딸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시간이 흘러 은서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호는 회장재단의 교육 프로젝트 책임자로 초빙되었죠. 둘은 여전히 연락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서는 어느 날 지호에게 말했다요. 선생님, 저도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지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카메라는 은서의 일기장 위로 천천히 멈춰요. 가난했던 선생님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나는 그 가르침으로 다시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 사람의 재능은 점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요. 진짜 스승은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죠.